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최근 정주 폭스콘 공장이 매우 한산하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상업 지구는 텅 비어 있고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천 폭스콘에서는 생산 라인을 철거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폭스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는 비단 폭스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주, 곤산, 동관 등지의 공장들 또한 올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까지 해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성 형양 백사주 공업원구에서 한때 밤낮 없이 불이 켜지고 기계가 멈추지 않던 공장, 폭스콘 자회사인 홍부금정밀공업이 지난 9월 30일자로 정식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주문량이 정상 운영을 유지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거대 제조기업은 전성기 때 3만 명 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연간 200억 위안에 달하는 생산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동 중단은 폭스콘이 중국 중부 지역의 산업 배치를 본격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외부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기업의 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자 기업의 대탈출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남령에서 형양, 동관에서 곤산까지 중국 주요 제조 거점 곳곳에서 외자 공장의 폐쇄와 철수가 잇따르고 있으며 과거 중국 수출 기적을 떠받쳤던 이른바 세계의 공장은 지금 구조적 충격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뚜렷합니다. 전자공장의 작업 강도는 합리적이고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폭스콘이나 광달 같은 대만계 기업을 선호해왔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폭스콘은 임금을 밀리지 않는다.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꼬박꼬박 준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폭스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 즉 90% 이상은 불법 공장이거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공장들입니다. 하루만 결근해도 3일치 임금을 삭감하고 퇴사를 요청해도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아 결국 직원이 자진 퇴사 형식으로 처리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을 단일 위안도 지급하지 않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폭스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폭스콘은 퇴사 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해주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폭스콘 면접 장소에 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줄을 보세요. 얼마나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지요. 정말 세상에 오늘 이곳에만도 최소 10,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와, 저쪽에도 전부 사람이 가득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비교적 빨리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와,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저희 폭스콘 기숙사입니다. 오늘은 기숙사를 옮겼는데요. 4층에서 16층으로 옮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온수기도 있으며 발코니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이동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기숙사는 4층에서 16층으로 옮겼고요. 이쪽에는 주방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장 구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면 정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폭스콘은 호남성 형양에서 철수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기업은 하남성 정주에서도 생산 라인을 철수해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주 지역의 일자리 32만 개가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한때 폭스콘의 입주로 활기를 띠었던 정주 항신구의 상업보행가도 지금은 예전의 번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외지 노동자와 공장 직원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현재는 절반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거나 휴업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은 공장 철수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한때 정주 수출의 80% 이상을 책임졌고 하남성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지역 경제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폭스콘이 정주에서 철수한 이후 2024년 1분기 하남성의 휴대전화 수출량은 전년 대비 60% 급감, 사실상 절벽형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정주 전체 수출은 40% 감소, 하남성의 전체 수출입 역시 23%나 줄어들며 중부 지역 해외 무역 1위 성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정주 폭스콘은 과거 수십만 명을 고용했던 초대형 공장이었지만 지금 이 직원들이 모두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폭스콘에서 돌아온 뒤 그대로 실업자가 됐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곳은 남영사정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으로 2012년 대만 기업인 곽대명 씨가 설립한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2,000무, 약 133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총 63억 위안이 투입되어 조성된 대규모 공장입니다. 광서성 지역에서는 한때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공장이기도 합니다. 전성기에는 약 2만 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하루 평균 3.6톤의 쌀, 돼지 30여 마리, 2.6톤의 채소, 그리고 6만 개가 넘는 계란이 소비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애플 제품의 하청 생산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스콘이 사업 전략을 조정하면서 베트남과 인도 등지로 생산 기지를 점차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이 공장에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스콘에 와서 나사라도 조여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남영에는 도일 나사 일자리도 남아있지 않네요. 예전에는 이 길을 제가 정말 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 폭스콘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하실 겁니다. 이 길은 기숙사 방향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사람들 왕래가 잦아 바닥이 반질반질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 녹이 가득 쓸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처럼 말처럼 부려먹히던 불쌍한 직원들이 곧 해고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무한 폭스콘 CAA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업장 안에 있던 기계들이 전부 외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옮겨졌습니다. 이 기계들은 전부 공주 폭스콘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있는 무한 CAA 부서가 해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한 달, 길어도 한 달 안에 모든 장비가 이전되고 부서도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거는 이 말은 제가 길어야 한 달 뒤면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거의 5년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폭스콘의 철수는 표면적으로는 주문 감소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 지원,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제조업을 유치하는 반면 중국 내 폭스콘을 비롯한 외자 기업들은 비용 상승과 중공 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미 무역전쟁 이후 애플은 생산 기지를 더 빨리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폭스콘 역시 핵심 협력사로서 생산 능력을 함께 옮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중국 중부와 동남 연해 지역이 보유했던 제조업 우위를 빠르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평양 홍부 금정밀공업의 공장 폐쇄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회사 측은 타 부서 배치나 보상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령대가 높은 노동자들에게는 재취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계 정비를 맡았던 배 씨는 보상금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해줄 뿐 앞으로의 생계와 아이 교육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제 나이에 다시 심천이나 해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는다고 해서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양의 노동 중개업체들도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 직원은 지금은 공장이 사람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부금 같은 대형 공장도 버티지 못했는데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현실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가장 어려운 해입니다. 국제적인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도시바가 중국 내 33개 기업을 긴급히 철수시키면서 무려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상해, 심천, 광동, 동관 지역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하청 공장들조차 지금은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는 고올이라는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60만 개에 달하는 가공 공장들이 주문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 위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이 블로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8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으나 최근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월 4일 아침, 저희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팀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차가운 문장으로 그 잔혹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귀하의 직위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성과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전략적 조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의 마지막에 AI는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오늘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푹 쉬세요. 블로거는 이번 해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2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CSS팀은 중국 내에서 거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퇴직자가 생겨도 해당 자리를 다시 중국에서 채우지 않고 일본이나 호주로 전환해 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본사는 아마 자연스러운 인력 이탈과 팀 규모 축소를 기다렸다가 해고를 단행할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가 진행돼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어떤 팀은 절반이 해고되었고 어떤 팀은 무려 75%까지 줄었으며 블로거가 속한 팀은 매니저를 포함해 팀 전체가 통째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업무가 인증과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에 미국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부서라 더 민감하게 처리되었고 그래서 전체 팀이 정리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많은 동료들은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는 잠시 쉬면서 그동안 도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 공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예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연세는 대략 46세쯤 되셨고 외국계 회사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꽤 안정된 커리어를 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외국계 기업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결국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인터넷 대기업부터 전통 제조업까지 여러 분야에 지원해 보셨지만 대부분 40대 중후반의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외국계에서 아주 높은 임원은 아니었지만 몇 명의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였고 영어도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블로거는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말투에서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외자기업에서 근무했던 이 베테랑 직원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0여 년 전 그의 동료들 상당수는 이미 외국계 기업을 떠나 중국 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성장 한계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옮긴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총괄이사, 심지어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20년을 한 회사에 머물렀다가 올해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 같은 건 더더욱 생각할 수 없고요. 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어서 책임이 너무 큽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은 절망스럽습니다. 최근 들어 함께 상해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많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상해에 왔을 때만 해도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2013년 당시의 상해는 정말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고 싶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죠. 그 시절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며 몇 년 후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은 앞으로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 도시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블로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친구들의 삶의 속도가 점점 달라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커리어가 막혀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을 따라 먼 타지로 가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름대로 잘 나아가는 듯 했지만 최근 1, 2년 사이 상황은 확연히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을 떠안은 채 동시에 팀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다시 모였을 때 대화 주제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의 가능성과 목표를 활기차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당장 생활을 유지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블로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대가 주는 보너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그나마 조금은 혜택을 누렸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뉴스 보셨죠? 10,000명 규모의 외국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동관 송산호에 위치한 캐나다의 다국적 전자제조 서비스 기업인 티에농 테크놀로지는 7월 1일 공식적으로 해산을 발표하며 전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외자 IT 기업으로 한때는 세계 10위 안에 들 만큼 명성을 떨쳤고 복지와 대우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꿈꾸던 신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으로 업계 내 평판도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해산 과정에서도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줬다는 점입니다. 퇴직 보상은 법정 기준보다 3개월치를 더해 N+3으로 지급했고 1위안도 빠짐없이 전액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스타벅스마저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이미 900명을 해고하고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직원 퇴직 보상으로 무려 5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스타벅스는 오는 10월 말쯤 중국 내 전체 사업을 매각하고 7,828개의 매장을 모두 폐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종의 외국계 기업들이 조용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9월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티은행이 중국 본토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시장 철수했습니다. 또한 기술업계에서는 같은 달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을 받아 고급 AI 칩의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대거 철수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중국 내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충격을 불러올지는 결국 국내가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외국 자본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전국 연구개발 투자액의 5분의 1, 산업 생산의 4분의 1,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떠난 외국 기업들이 가져간 것은 단지 자본만이 아닙니다. 공장, 연구개발 기관, 공급망 체계까지 함께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